부모님들도 다 기분 좋잖아. 얼마나 좋니? 선생님, 저 우리 학교에서 과학 100점으로 1등 했습니다. 얼마나 좋니? 우리 여기 성광여고 인원수 얼마 안 되는데 선생님 저 100점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1등 했습니다. 울산여고 선생님 저 이번에 전교 5등 했는데, 전체 다 합쳐서 전교 5등 했는데 전 전교 1등을 하고 싶어서 뭐 서울 올라갔다 와겠습니다. 얼마나 좋니? 욕심이 얼마나 많니? 좀 지발 좀 해라. 지성아, 알겠지? 응? 지성아 해라. 선생님 지금 오늘 숙제가 어디니? 106쪽? 106쪽까지. 원래 잔소리 안 하려 했는데 이게 승나게 만들어가지고. 자, 가자. 106쪽에 쌤 답 불러줄게. 채점해라. 자, 1번에 4, 자, 2번에 3, 그 다음에 3번에 5, 4번에 4, 5번에 2, 6번에 3, 7번에 4,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3, 11번 3. 서술형 했습니까? 쌤하고 잠깐만 볼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 골라봐라. 우리 요거 지금 만유인력이지, 맞지? 만유인력 계산 혹시 너희들 알고 있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R 제곱분에 들어갔으니까 뭐 쓰면 되냐면 거리를 가깝게 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힘이 커질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위에 분자가 보면 M1, M2지, 맞지? 그래서 질량을 크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공에 작용하는 힘과 공에 작용하는 힘 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 중력.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등가 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4번. 유리컵이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 깨지지 않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격량은 같지만 시멘트 바닥에서 충돌 시간이 짧아 힘의 크기가 더 커 깨졌습니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되겠다. 틀렸는 거 다시 한 번만 풀어보고 못 풀겠는 거 있으면 쌤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찬영이 쌤한테 잔소리 들었다고 짜증나면 오늘 밤에 술 한잔 하러 와. 사실상 쌤 술 못 먹어. 오케이. 10번에 3번이요. 10번에 10번에 3번. 3번, 오케이. 뭐? 5번? 5번에 6번에 오케이. 3번 11번에 오케이. 지성이 끝났나? 네. 지효는? 끝났어요. 다? 끝났어? 네. 민준이 안 했지? 자, 넘어갑니다. 어디지? 113쪽. 자, 1번에 OXX. 그 다음 2번에 1번 숙권, 2번에 직권. 그 다음에 3번에 1번 디귿, 2번 기역, 3번 니은. 4번에 기역의 태양에너지, 니은의 일정. 5번에 XOX.
그 다음에 혹시 116쪽 했습니까? 밑에 1번에 X, 2번에 수권과 직권, 그 다음 117, 1번에 5, 2번에 3, 3번에 2, 4번에 5, 5번에 한번 볼까? 이름을 각각 쓰러 그랬으니까 뭐 A 대륙권, B 성층권, C 중간권, D 열권 이랬으면 되고, C층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6번에 A 횟수, B 빙하, 7번에 3,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1, 11번 3, 12번 2, 13번 가는 A, 나는 D, 다는 E, 14번 2, 15번 3, 16번 4, 17번 2, 18번 1, 19번 5, 20번 3. 그 밑에 썼나?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할 때 기권과 지구 전체 분포의 탄소량은 어떻게 되느냐? 기권의 탄소량은 증가하지만 지구 전체는 일정하다. 됐지? 자, 1번에 1, 2번에 4, 그 다음에 3번에 4, 4번에 3. 틀리는 거 수정하세요. 4번에 3. 오늘 날씨가 좋은 편이다. 응, 3번에 4. 넘어가도 되나? 넘어갔지.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직권의 변화 122. 여기서 진도 나가면 되나? 저번에 어디까지 돼 있는 요 처음입니까? 처음 직권의 변화 들어갔지. 노트 안 가져왔어? 일단 요거 이면지니까 한번 써봐. 자, 그러면 우리 직권의 변화 들어갑시다. 직권의 변화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선생님이 125쪽 있지요. 125쪽에 그게 화산과 지진 나와 있다 알겠지? 그래서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목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직권의 변화 갑시다. 필기해라. 자, 직권의 변화. 직권의 변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 가르칠 게 뭐냐면 화산입니다. 화산. 화산에 대해서 알고 가자. 화산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지구과학 1에 가면 이 화산 부분에서 용암이 중요하거든요. 용암에 대해서 외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통과는 좀 가볍게 나옵니다. 알겠지? 자, 열어가지고 요렇게 여기서 화산이 폭발했다.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화산이 일어났을 때 튀어나오는 걸 갖다 우리는 화산 분출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산 분출물. 우리가 화산 분출물에는요, 세 가지가 튀어나와요. 세 가지.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액체, 고체, 기체 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 기체는요,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H2O다. 알아두세요. 자, 물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울 때 마그마 바다 기억납니까? 마그마 바다에서 위에도 거기서도 화산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때 수증기 튀어나오고 이산화탄소 튀어나오고 뭐 질소 뭐 이런 것들, 메탄 뭐 이런 것들 다 튀어나옵니다. 원시 대기가. 근데 거기서 이 물이 뭐를 만드는데 다 썼다고 얘기를 했냐면 원시 바다 만드는데 다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SO2 이런 것들이 SO2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요거 두 개는 온실기체예요. 온실기체. 그 다음에 얘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 됩니다. 산성비.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참고적으로 이 기체가 많이 나오면 우리는 그 폭발성이 강합니다. 폭발성이 크다.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막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은 화산 기체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인 걸 갖다가 우리는 용암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암에 대해서는 선생님 요게 조금 이따 하나 적어 줄 거고. 그 다음 고체. 이 고체 같은 경우에, 고체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산 쇄설물이다. 이런 우리는 단어를 써요. 화산 쇄설물. 그래서 화산 쇄설물은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크기에 따라서 화산진. 화산진이 제일 작아요. 진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화산재, 화산재. 그 다음에 화산역. 그 다음에 화산암괴. 요런 식이 알겠지?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외워둬야 될 게 누구냐면 이 화산재입니다. 화산재. 요거를 갖다 좀 알아둬야 돼. 너희들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건데 화산재가 굳어서 된 암석을 암석을 뭐라 그래요? 화산재가 굳어서 된 암석? 모르나? 이제 외우세요. 응회암입니다. 응회암. 화산재가 굳으면 응회암이 됩니다. 응회암 꼭 알아두세요.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지구과학 1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산재는요, 입자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대기로 지금 왔을 때 얘들은 땅에 바로 있지를 않고 대기를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성층권 도달해요. 성층권에 가버립니다. 알겠지? 그럼 성층권에 도달하면 뭐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너희들 구름 있지, 구름. 구름은 쌤이 어디까지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대륙권까지만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럼 그 위에 성층권에는 아무것도 없어. 알겠지? 근데 그게 이제 화산재가 있어버려. 그럼 화산재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표의 기온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지표의 기온이 떨어진다는 거는 햇빛을 차단해버리겠지,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화산재를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응위암이라 그러면 나중에 지층 대비를 할 때 13층으로 작용합니다. 13층끼리 서로 연결해갖고 문제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지구과학 1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위암을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쌤이 안 가르쳤던 게 액체 상태인 용암인데 요거 1번 해가지고 할까? 1번 용암. 용암. 그래서 이 용암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SiO2 요거 분류합니다. 얘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그 함량에 따라서 나눕니다. 알겠지? SiO2 함량에 따라서 나눈다. 자, 52%, 그 다음에 63%. 너희들 봐봐. 너무 쉽지 않나? 지금 통과과학은? 맞지? 어려운 데면 좀 어렵고, 맞지요? 이렇게 공부가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2 되면 과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거를 우리는 현무암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무암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안산암질. 안산암질. 그 다음에 63%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문암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앞에서 지금 진도, 지금 토요일날 진도 빼고 있잖아. 맞지?
토요일 지금 진도 빼고 있는 게 어디까지 지금 나가야, 지금 별까지 나갔지? 주기성 나갔나? 원소 주기성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뭘 배우냐면 결합 배웁니다. 결합. 우리 그 단원으로 보면 그 다음에 결합 배우고 나면 뭐 배우고 나냐면 규산염 삼연체를 배웁니다. 알겠지? 알겠니?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결합 주기성을 배웠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번에 주기성도 시험 치나? 토요일날? 주기성 끝났나? 끝났어요. 그 알칼리나고. 그럼 주기성 시험 친다는 얘기 없더나? 그럼 뭐 치겠지. 어? 그럼 뭐 치겠지. 치겠지 했어? 방금 주기성 공부해와라. 주기성, 원소 주기성. 지금 공부할 거 쌤 삐까리네, 맞지? 너 주기성이 내일 듣지? 그럴까요? 내일이 금요일이지? 내일 학원 맞나? 네, 없어요. 그러면 주기성 듣고 집에 가서 졸라게 공부하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너 저번 주 주기성 들었지? 네. 민준이는? 주기성 들었나? 집에 가서 졸라게 공부하세요. 내일 주기성 칩니다. 주기성. 자, 그래서 결합 배우고 나면 규산염 삼연체를 배울 거야. 사실상 규산염 삼연체를 배우고 이걸 배웠으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건데 요거 두 개가 우리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 가지고 좀 알아주면 좋습니다. 같이. 원래 규산염 삼연체 파트는 지구과학 2 파트에 있던 내용이었어. 그걸 갖다 통과로 내렸거든. 근데 통과로 내릴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내리고 기본적인 것만 내려놨다. 알겠지? 그래서 요 단원에서도 요거 나중에 또 써먹습니다. 알겠지? 잘 봐봐. 자, 현무암질 돼 있고 유문암질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사실상 초등학교 때는요 현무암하고 화강암을 들어봤을 겁니다. 맞지? 그래서 화강암은 밝기가 어때요? 화강암 색깔이 밝다. 알겠지? 현무암 색깔이 어둡다. 알겠지? 그래서 색깔이 밝고 어둡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니?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뭐가 많이 포함됐으면 어두운 줄 아나? 철과 마그네슘입니다.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색깔이 어둡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철과 마그네슘이 적게 있으면 색깔이 밝습니다. 다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SiO2 얘가 함량이 적다는 거야. 맞지? 그럼 얘 함량이 적으면서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SiO2 함량이 많은 거야. 알겠지? 많으면서 철과 마그네슘이 적은 겁니다. 알겠지? 다시 우리가 이 SiO2를 갖다가 읽을 때 어떻게 읽지? 화학에서는 이산화규소 이렇게 읽겠지. 맞지? 화학에서는 이산화규소라고 읽어요.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저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걸 가지고 석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석영. 알았지? 그래서 이쪽에 석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온도. 우리가 마그마가 뚫고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광물들이 모여서 너희들 중학교 때는 뭐 배웠냐면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이 됩니다.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광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어봤는 게 석영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장석 들어봤나?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광물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그마가 지금 이제 뚫고 올라왔어. 지표로 나오면 용암이라 부르지? 근데 액체지? 근데 서서히 이제 녹겠네? 녹으면서 만드는 게 광물을 만들어요.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게 감남석, 그 다음에 휘석, 각섬석, 그 다음 흑운모, 석영장석 이런 거 갖다가 아까 규산염 삼연체 파트에서는 외워야 됩니다. 그걸 알겠지? 자, 그래서 얘들이 보면 어두운 감남석에는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들이 온도가 높습니다. 유문암질의 온도가 낮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점성. 끈끈한 정도를 갖다가 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성을 보면 얘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는 소리는 그 안에 다 녹여버린다는 거야. 저거들끼리 조금씩 이렇게 붙을 수 있게끔 시간도 안 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끈끈함이 없습니다. 끈끈함이 없어. 그럼 얘는 반대로 끈끈함이 있겠지. 맞지? 끈끈함이 있다.
점성이 작으면 뭐를 비교할 수 있냐면 유동성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허를 유자지. 점성이 작다 그러면 물 생각하면 되고요. 점성이 크다 그러면 기름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점성이 작으면 많이 흘러가나 적게 흘러가나? 많이 흘러가겠지. 유동성이 큽니다. 얘 유동성이 작습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소리는 생각해봐. 지금 땅덩어리면 용암이 올라왔어. 근데 유동성이 커. 다 흘러볼 거 아니야. 맞지? 높은 화산을 만들겠나 못 만들겠나? 못 만든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화산체를 갖다가 쌤이 비교를 해주면 이렇게 높은 산을 못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걸 갖다 우리는 순상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상화산.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의 순상화산입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대로 이렇게 평평한 형태를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요게 바로 용암대지예요. 용암대지. 평평한 형태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 용암대지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면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쌤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해 줬을 건데 강원도 철원에 한탄강이 있다고. 한탄강은 나중에 꼭 여행을 해봐야 된다고. 알았지? 한탄강 꼭 가봐. 우리 낙동강 이런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태화강 이런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뭐냐면 화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을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절경이 진짜 이 완전히 이거예요. 이거 알겠지? 그래서 쌤도 가끔씩 막 너무 피곤하고 하면 한탄강 거기를 가요. 강원도 철원에 있다. 알겠지? 강원도 철원에 있는데 한탄강 가가지고 뭘 하냐면 신선 노름을 합니다. 뭔 신선 노름을 하냐면 배 있지 배. 배 딱 타고 배에서 누워가지고 주변 경관을 딱 보지. 거기서 딱 보면 내가 산신령 같아. 이렇게. 여튼 우리나라 좋은 데 많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성이 작다 보니까 큰 걸 만들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상화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종상화산. 종상화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제주도에 가보면 삼방산이라고 들어봤니? 삼방산. 안 들어봤어요? 삼방산이 저 서귀포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뻥하게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차 타고 가면서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크게 이렇게 뻥 이렇게 종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채민아, 네? 왜 몰라? 놀러는 가봤을 거 아니야? 네. 놀러는 가봤는데 삼방산을 몰라? 그때는 그닥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었어? 나중에 가면 꼭 봐봐. 거기에 가면 우리 제주도가 화산으로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는데 마그마가 막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마그마가 땅 밑에서 확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구멍이 뻥 뚫릴 거 아니야? 이런 걸 용암동굴이라 그래. 그래서 제주도에 보면 만장굴이라고 있어. 만장굴이 마그마가 막 지나간 그런 형태야. 알겠지? 가보면 컴컴해서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저때 쌤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초 지식을 좀 가지고 설명을 막 나중에 애인한테 해주라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애인한테 막 이리저런 거 다 설명해주면 우리 남자친구는 아는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겠니. 두 번째, 지진 갑니다. 지진. 자, 우리가 지진이라 그러면 뭐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냐면 우리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들만 쌤이 얘기를 할게. 요게 지금 땅덩어리야. 요게 사람이 사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지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땅속에서 일어나지 맞지? 그래서 지진이 발생되는 요 지점 이름 뭐지? 진원이다. 맞지? 이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야 돼. 땅덩어리 지표하고 만나는데 여기 이름 뭐지? 진앙. 용어 알아두세요.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이겁니다. 요 깊이 있지. 깊이에 따라 우리가 지진을 갖다가 깊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용어 알아둬야 됩니다. 천발 지진 하는 게 있습니다.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중발 지진, 그 다음에 신발 지진. 발음 잘해라. 깊을 심자 쓴 거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숫자 쓴 거 아니다. 신발 지진, 신발 지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 나눈 겁니까? 그러면 진원의 깊이가 지표에서부터 70km, 천발, 얕을 천자다. 얕을 천, 가벼울 천자. 그 다음에 70에서 300, 중간에 낀 게 있다는 소리고 300 이상 신발 지진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 우리 책에는 뭐가 실려져 있냐면 화산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 다음에 그거를 대처하는 요령,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미 학교에서 대피 요령 다 배웠다. 지진이 일어나면 가방을 머리에 쓰고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책상 밑에 들어가고 이런 거 배웠지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 책 읽으면서 끝낼 거고 여튼 요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책 좀 보자. 자, 책에 125쪽 갑니다. 자, 125쪽에 1번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에 보니까 지형변화 일어납니다. 아까처럼 뭐 동굴도 만들어지고 한다 그랬지. 그 다음 기후변화, 아까 뭐 이산화탄소 기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온실 기체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해일 발생. 우리가 바다 밑에서 지진이 빵 일어나. 땅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우리 파도 치나 안 치나? 치겠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해일이라 합니다. 맞지요? 그 해일이 저 먼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거 이게 해일이고 그게 지표로 왔네? 그럼 뭐라 불러야 돼? 쓰나미입니다. 그게 알겠지? 너희들이 나중에 파동을 배워보면 깊은 데서 속력이 빠르겠어요? 얕은 데서 속력이 빠르겠어요? 깊은 데서 속력이 빠릅니다. 왜 깊은 데서 속력이 빨라요? 이러면 물결파가 진행하면서 밑에 지면이 깊으니까 영향을 주겠나 안 주겠나? 안 줘, 알겠지? 근데 얕은 곳으로 와버리면 파동이 진행해 오면서 어떻게 되겠어? 밑에가 영향을 준다고 파동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지? 느려지겠지. 그럼 속력이 느려지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진폭을 키워버려요. 그래서 지면으로 오면 올수록 속력이 느려지다 보니까 진폭을 크게 해서 이게 태양가로 오면 이 파도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쓰나미라고 얘기한다. 알았지? 왼팔 자른다 너. 자른다 너. 자, 다음. 그 뒤에 생태계 변화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자연과 인간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산활동과 지진 피해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산활동 잘 보면 그 밑에 피해에서 보면 어떤 거 줄을 한번 쳐볼 거냐면 화산 새설물 있지? 화산 새설물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줄 쳐라.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줄 쳐서 뒤쪽에 평균 기온 낮춘다. 줄 치면 되겠다. 그거 하나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자. 그 밑에 이용되어 있는데 뭐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가 쌓여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유용한 광물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그 다음에 온수 공급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대책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지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보니까 피해 뭐 지표가 갈라지고 뭐 산사태 일어나고 가스관 파괴되고 해저 뭐 어떻게 쓰나미 발생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알았지? 그 밑에 있는 글자는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산 분출물 줄만 하나 때려 놓자. 자, 화산 분출물. 자, 보니까 화산 기체 줄 쳐서 화산 기체에서 제일 많은 거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 용암 필요 없고 그 밑에 화산 새설물 줄 쳐가지고 입자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가면 화산 암계,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냥 한번 읽어볼 거리지 그게 시험에 나올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쪽으로 돌아가세요. 자, 앞쪽으로 돌아와서 122쪽 직권의 변화. 그래서 A
A 부분 있고 선생님 필기는 B 부분부터 필기를 할 거다 알겠지? 자, 먼저 A 부분 한번 봐봐.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 줄쳐봐. 지각 변동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뒤에 화산, 지진 이런 것만 줄 때려 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화산과 지진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뒤에 습곡산맥의 형성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럼 습곡산맥이 뭐지? 습곡산맥? 산맥이니까 뭔가 느낌 오잖아. 소설 오는 지역이지 맞지? 주변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습곡산맥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히말라야 산맥. 알아두세요. 너희들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 위치해 있지? 인도지 맞지? 요거 위치 알아야 됩니다. 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지도 그려놓고 그 위치에다가 A, B, C, D 이렇게 기호 처리해 봅니다. 알겠지? 그럼 대충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아시아 거기 부딪혀가지고 거기 나라 뭐 있지? 네팔 있지 맞지? 네팔의 수도가 뭐지? 만두지 맞지? 만두.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야. 카트만두 알겠지? 그래서 만두 먹고 싶으면 걸로 가면 돼. 그 다음에 너희들 안데스 산맥 들어봤습니까? 안데스 산맥 어디 있습니까? 칠레. 칠레. 페루. 칠레 페루 있지? 그거 어디 붙었는데? 위치 대충. 칠레가 어디 있어? 그럼 어디 있다고 얘기할래요? 남아메리카 있지 맞지? 그런 위치 알아둬야 됩니다. 알프스 어디에요? 스위스 있는 데지 맞지? 그런데 대충 위치 알아둬야 됩니다. 위치 모르면 문제에서 기호로 A, B, C, D 이랬는데 요거 울산인지 저기 안데스 산맥 남미 표시해놓고 여기 포항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맞지? 위치 알아두세요. 그래서 습곡산맥 형성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융기라고 적으세요. 융기. 너희들 융기가 뭐고? 아까 얘기했던 솟아오르는 겁니다. 알았지? 융기라고 적어놔. 융기하고 반대가 뭔 줄 아니? 융기하고 반대. 솟아오르는 게 융기다. 그러면 반대는 아래로 가라앉는 거겠지 맞지? 뭐라 부른 줄 압니까? 침강이라 그럽니다. 용어 알아두세요. 침강. 그래서 이런 융기와 침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조력운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조력운동. 조력운동은 수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솟았다가 내렸다가 솟았다가 내렸다가. 너희들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히말라야 산 꼭대기 그게 조개 화석 나오는 거 알아요? 모릅니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 나옵니다. 알겠지? 그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조개들이 등산했나?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바다 지역이었어. 근데 그게 솟아오른 거야. 뭐 된 거야? 융기 된 거예요. 융기라고 표현해야 돼. 그 다음 뒤쪽에 대륙의 이동 있지 맞지? 대륙의 이동 줄쳐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조산운동이라 합니다. 조산운동. 그래서 조산운동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갖다가 조산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둬. 자, 다음 그 밑에 1번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줄쳐라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이 누굽니까? 뒤에 줄쳐라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우리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몇 개? 3개. 뭐 있어요? 태양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됐습니까? 태양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준다 맞지? 뭐 기상현상이나 뭐 이렇게 일으키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러면 뭐 일으킨다 그랬지? 하나씩은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뭘 일으킨다 그랬지? 화산과 지진. 조력 에너지는 뭘 일으킨다 그랬지? 그치. 밀물과 썰물. 하나씩은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에너지 흐름과 지각 변동 뒤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어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될 때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합니다. 별로 필요 없는 소리. 그 다음 그 밑에 2번. 변동대. 변동대는 변하고 동은 움직일 동자다. 알겠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를 갖다 우리는 변동대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1번을 보니까 화산대 있습니다. 화산대. 화산대는 말 그대로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데다. 알겠지? 그 밑에 그림 잠깐만 볼까? 빨간색이 화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첫 번째 그림에. 그래서 빨간색을 막 보니까 띠 모양으로 나타나져 있잖아. 맞지?
띠 모양. 그걸 화산대라 그래. 다시 위에 지진대 갑니다. 지진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를 갖다가 지진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파란색인데 파란색도 보니까 띠 모양으로 나타나져 있지, 맞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줄 쳐라.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 어디서 대체로 일치합니까? 저 뒤에 줄 치자. 판의 경계에서 거기 줄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 봐봐. 그 밑에 그림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과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을 나타냈잖아. 전 세계에서, 맞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전 세계에 있는 판을 갖다가 나타냈어. 알겠지? 자, 태평양 보입니까? 줄쳐라. 태평양 판. 암기하세요. 우리나라 어디에 위치해 있겠니? 유라시아판 줄치세요. 너희들 그 그림에서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사이에 쪼매난 판 하나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그거다가 적어라. 필리핀판. 쌤이 지금 외워야 될 것들만 표시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북아메리카판 줄쳐. 그 밑에 남아메리카판 줄치고. 태평양판하고 남아메리카판 사이에 뭐 쪼매난 판 하나 보입니까? 이름 뭐지? 나스카판. 나스카판 줄쳐. 그래서 쌤 방금 전에 줄쳤던 거는 판 이름 암기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 위에 있는 글자를 쌤이 잠깐만 읽어볼게. 지진대와 화산대는 주로 판의 경계를 따라서, 지금 두 개를 보니까 판의 경계 지역이지, 맞지? 거기서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그 밑에 화산 활동과 지진은 대륙의 중앙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 중앙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 환태평양 지역에서 또 가장 활발합니다. 줄쳐라. 환태평양. 태평양 환이라는 소리는 둘레라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태평양 둘레에 우리가 가장 활발하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 이래 얘기해요. 불의 고리. 우리 불의 고리 위치에 보면 일본이 위치해가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일본이 불의 고리 위치에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줄만 한번 칠래? 요런 말도 이해해야 돼요. 너희들 고등부 되면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시험지 보기에 나와 있다니까. 그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지진이 발생한다.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지진은 땅의 흔들림이야. 끊어져서. 너희들 땅이 끊어졌다고 해서 마그마가 반드시 올라오나요? 아니지.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지진이 있다고 해서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거꾸로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은요,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은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알았지? 그런 식으로 알아도, 화산이 일어나면 마그마가 지하에서 뚫고 올라올 거 아니야. 뚫고 올라올 때 조용히 뚫고 올라오겠니? 주변의 지층을 다 흔들겠지, 맞지? 그래서 지진 일어납니다. 반드시. 근데 지진은 땅이 끊어짐이야. 땅이 끊어진다고 해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됐다. 근데 오른쪽에 전 세계 주요 화산대, 지진대 줄 쳐봐. 세 군데가 나오니까 세 군데를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자, 줄 쳐라.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줄 치세요. 자, 쌤 봐라. 쌤 나중에 수업할 때 세계 지도 이걸로 끝이다. 세계 지도에, 알겠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어디냐면, 요게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있으면 안 되지. 삼각형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게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겠다,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알프스 있지, 맞지? 그래서 요 위치에서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또 줄치자. 해령 화산대, 지진대. 해령 화산대, 지진대. 요게 북미고, 요게 남미제. 요게 바다 무슨 바다야? 대서양지. 요게 지금 화산과 대서양 바다 밑에 화산과 지진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거기? 자, 그 다음에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줄 치세요. 요렇게 환태평양 화산, 이 태평양 둘레, 여기 화산과 지진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세 군데의 이름 명칭을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하자.
자, 고르면 됐다잉. 자, 이제 B부터 필기 준비해라. 자, B에 보니까 우리 동그라미 3번 하면 되지, 맞지? 3번 판 구조론입니다. 판 구조론. 그래서 판 구조론이 뭐야? 이거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판 구조론은요, 지형부터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로 구조부터 알자. 구조. 우리 앞에서 이 그림 봤지? 여기를 뭐라 불러? 대륙지각. 여기는 해양지각. 두께 누가 두껍지? 몇 킬로? 35. 해양지각 5킬로. 두께는 대륙지각이 두꺼운데 밀도는 해양지각. 이유는 해양지각이 뭘로 돼 있었어? 현무암지. 대륙지각은 화강암지. 아까 쌤이 여기서 적어줬을 때 현무암이 보면 어둡다. 어두우면 뭐가 많이 들어있다? 철과 마그네슘. 그래서 무겁다. 밀도가 크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를 갖다 우리가 멘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멘틀 몇 킬로? 그렇지. 2900. 지각과 멘틀 경계면 이름 뭐? 모호면. 멘틀 밑에 외핵. 외핵은 액체다, 맞지? 5100. 지구 반지름 얼마? 알아도래. 안 외우고 있으면 거기를 내핵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외핵과 내핵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원소? 철, 니켈.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는요 판을 배울 겁니다. 판을 보면 이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 데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딱딱한 부분이 딱 한 요 정도까지가 딱딱해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깊이가 얼마냐면, 깊이 외우세요. 100km입니다. 100km. 지표부터 100km까지 여기가 보니까 딱딱한 게 많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암석권이라 부릅니다. 암석권. 암석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암석권은 보면 지각 다 들어가지. 멘틀도 일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지, 맞지? 아까 우리 요게 35kg고 요거 5kg로 그랬는데 100kg니까 멘틀도 들어가야지, 맞지? 그래서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여기를 암석권. 100kg까지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암석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판이라 부릅니다. 판.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개의 판이 있는데, 아까 우리 판 중에 보면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뭐 북미판, 남미판 다 봤었지, 맞지? 그래서 그걸 암석권을 갖다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요게 100kg부터 400kg입니다. 400kg. 키로수 외워둬야 됩니다. 연약권입니다. 그래서 연약권은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어 있어요. 용융이 뭐지? 녹은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녹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녹아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녹아 있으니까 우리 녹았다 그러면 액체라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걸 액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안 되지. 연약권은 고체다, 액체다? 고체다. 우리 원래 멘틀 고체잖아, 맞지? 그래서 연약권이 녹아 있다고 해서 그걸 액체라 하면 안 됩니다. 고체입니다. 자,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맞지?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으면 온도 차이가 생기지? 온도 차이가 생기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렇지요. 대류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주면 쌤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열대류가 일어납니다. 열대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면요, 요런 걸 배웁니다.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날 거 아니야, 맞지? 멘틀의 대류가. 그 멘틀의 대류가 뭐가 되냐면 위에 있는 판 있지, 판 이동을 시키는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위에 암석권을 갖다가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 요렇게 이렇게 냄비가 있는데 여기는 물이고 여기가 전부 다 어떤 책에 보면 코코아 가루라고 얘기를 적혀져 있다. 알겠지? 그럼 코코아 가루가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가열을 해볼게. 그럼 여기는 온도가 높잖아. 온도가 높은 놈은 뭐 해야 돼? 위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상승합니다. 상승. 그럼 상승하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코코아 가루를 양쪽으로 이렇게 밀겠지, 맞지? 그런 형태.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나중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조를 알아놓고, 그러고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게, 앞에서 우리 대륙지각, 해양지각 알았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판이 보면 대륙판이 있습니다. 대륙판. 그 다음에 해양판이 있습니다. 해양판.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는데 요것들의 첫 번째 두께 한번 볼까요? 두께. 누가 더 두껍겠니?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두께 누가 두껍겠니? 대륙판은 두껍습니다. 왜냐면 대륙지각이 더 키로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께는 얘다. 아까 밀도는요? 해양판이 크겠지, 맞지? 그래서 밀도는 여기가 작다, 여기가 밀도가 크다.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선생님 줄쳤던 것 중에서 태평양판이 있었지. 태평양판, 이 둘 중에서 무슨 판? 해양판. 아까 유라시아판이 있었지. 이 둘 중에서 무슨 판? 대륙판.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북미판도 대륙판, 남미판도 대륙판. 남미판 옆에 있던 나스카판 있지요? 해양판. 아까 우리 유라시아, 태평양 사이 쪼매난 거 낑긴 거 쌤 적어줬던 거 필리핀판 있지, 맞지? 해양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무슨 판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태평양 판과